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함께 꺼내보는 시간,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루에 듣는 단어가 평균 1만 개를 넘는다고 하지요.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누군가가 건넨 단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아 오래도록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고 그 말을 건넸던 사람의 자리에 내가 서 보았을 때 비로소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야 들리는 말들이라는 주제로 5편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 그 말도 함께 떠올려 보시겠어요? 사연 1. 조금만 천천히 가도 괜찮아. 대학교 입학 직후 저는 무언가에 쫓기듯 매일을 살았습니다. 토익 점수, 자격증, 인턴, 스펙.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늘 달리고 또 달렸죠. 어느 날 지친 얼굴로 집에 들렀을 때 엄마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땐 그 말이 마치 게으르다, 의욕이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그 말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건 몇 년 뒤 회사 생활에 지쳐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늘 피곤했고 숨이 막히듯 괴로웠죠. 그러다 문득 엄마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도 괜찮아. 지금 돌아보면 그건 나의 속도를 걱정한 위로였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어 숨 쉴 틈을 주라는 가장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빠르게 가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남보다 앞서야 성공이라고 믿고 뒤처지면 실패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말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안다는, 그래서 이제는 잠시 숨 쉬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그 말을 몰랐지만 이제는 너무 고맙게 다가오지 않나요? 사연이 미안하단 말보다 얼굴 한번 보여줘. 아버지와의 사이는 늘 서먹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없던 아버지, 말수가 적고 웃음도 적은 사람이었죠. 제가 결혼하고 멀리 이사간 뒤 가족 모임에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연락도 뜸했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죠. 어느 날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아빠가 그러시더라. 미안하단 말보다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땐 뭔가 괜히 찔리고 불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몇 해가 지나고 아이를 키우며 저도 부모가 되니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단 말보다 얼굴 한번 보여줘. 그건 서운함이 아니라 그저 보고 싶은 마음이었구나. 이제서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사이엔 말로 다 닿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 그렇지요.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를 오해합니다. 말이 없다고, 표현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침묵의 무게 때문에 더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 무뚝뚝한 말 속에도, 그 짧은 한마디 속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미안하단 말보다 얼굴 한번 보여줘. 그 말은 자존심을 꺾은 후회의 고백일 수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을 도무지 말로 담지 못한 어른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만 표현했는지, 그 말을 듣고 불편했던 감정이 시간이 흐르며 따뜻한 울림으로 남는 이유는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괜찮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모든 말이 담긴 부끄러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말없이 기다리던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 3. 그게 다 네 덕이야.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난 날이었습니다. 긴 시간 준비했고 노력했고 드디어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무심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젠 좀 나도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 네 덕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땐 그저 상투적인 축하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별 뜻 없이 엄마니까 해주는 말 같았죠. 그런데 그 말이 다시 들린 건 제가 아이를 낳고 밤을 새워 돌보며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조용한 눈빛과 한마디 말 뒤에 숨은 수많은 시간들. 어머니는 자식의 성장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뻤던 거였습니다. 그게 다 네 덕이야 라는 그 한마디에 자식에 대한 믿음, 자랑, 고마움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음을 이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다 네 덕이야 이 말은 듣는 순간엔 그저 겸손하거나 익숙한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신뢰에서 나온 건지 그 말 한마디가 자신보다 너를 먼저 세워주고 싶었던 진심이라는 걸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마음 깊숙이 믿고 응원하고 있다는 가장 따뜻한 응원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 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줄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쉬어가는 글. 말은 지나가지만 마음은 남는다. 어떤 말은 금방 잊히고 어떤 말은 곧 후회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중 몇 마디는 마음에 깊이 남아 가끔 생각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하지요.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머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날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집니다. 조금 더 성숙해집니다. 사연 4.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청년 시절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었죠. 결국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왔고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집 앞에 서 있던 저를 발견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고 그날 밤은 아무 말 없이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짧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그 말 앞에서 저는 그동안의 오기와 분노가 모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용서였고 받아들임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땐 울지 않았지만 지금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 수없이 많은 기대와 실망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끝자락엔 하나의 진실만이 남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이 말은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사랑입니다. 실망했어도 말을 듣지 않아도 심지어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지나 끝까지 품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은 결국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말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야 그 사랑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부모의 자리에 한 발 다가서게 됩니다. 사연 5.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20살 무렵 어머니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화를 냈고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그땐 너무 싫었습니다. 마치 나를 가르치려는 말처럼 들렸고 그저 회피하는 대답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시 들린 건 제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에 지쳐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문득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제서야 그 말은 예언도 훈계도 아닌 가장 조용한 위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고생과 알 수 없었던 감정들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라는 기다림의 말이었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이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건넨 사람은 바로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을 건넨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야 들리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땐 몰랐던 말들, 그저 흘려보냈던 한마디가 지금에 와서 다시 들리고 다시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 말을 다시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 말이 머문 마음을 떠올리며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그 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억 속 말들을 다시 불러오는 시간, 인생 그렇게 말하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